안녕하세요, 이종범입니다. 오늘은 그간 저한테 카카오톡이나 문자 메시지나 아니면은 제 영상의 댓글로 질문을 주셨던 분들에게 답변을 드리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사실은 진작에 더 일찍 답변을 드렸어야 되는데 하나만 답변을 해서 그게 제대로 이루어질까 싶은 생각도 있어서 아무래도 조금 끈게 됐습니다. 이렇게 세 개는 잊으면 안 될 것 같아서 미리 적어 놓은 것이고요. 이렇게 세 개 말고 다른 것부터 좀 답변을 드릴게요. 먼저 저한테 카카오톡으로 질문을 주셨던 그분에 대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에 있는 전체 8학기를 마쳐야 되는 학교에 지금 5학기 중이시다라고 하셨으니까 3학년 1학기를 지금 재학 중이신 것 같아요. 그분께서 학교에 AR도 학생 수만큼 당연히 없겠죠. AR도 많지 않고 폴업터도 많지 않다 보니까 남들이 만지는 것을 구경만 하는 경우가 많고, 부산이다 보니까 메디메이트 그곳에 가서 수업을 들을 수도 없고 실습을 자신이 많이 못한다는 것에 대해서 초조하게 생각하시고 어떻게 하는 게 좋겠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먼저 그분께서 제가 강의하는 곳에 제 학생이셨다면은 정말 제가 기분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하고자 의욕을 가지고 계시다는 게 정말 감사할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모 학교에서 수학을 강의한 적이 있었는데요. 시험 보기 전 시간에, 다음 주 수업 시간에 되게 저는 시험을 봤습니다. 학교에서 시험 기간이란 거에 맞춰서 보는 게 그래서 수업 시간에 본 적이 많은데, 그 전 시간에 다음 주에 시험을 보겠다라고 하면서 시험 문제를 칠판에 적어놓고 풀었어요. 이거 시험 문제다, 들어라 했는데, 그것도 안 듣고 그 시험지 나눠주기 전에 학번하고 이름이 안 적히면은 시험에 응시하지 않은 거로 해서 무작정 F를 주겠다, 그거는 적어라, 그리고 객관식 문제가 있으니까 오직하면 OX 문제도 냈어요. O로 나란히 찍으면은 2개 맞고, X로 나란히 찍으면 2개 맞는다, 왔다 갔다 다 틀리지 말고 하나로 찍어라 라는 얘기까지 하면서 시험을 봤는데, 수포자라고 그러나요? 시험을 백지를 내더라고요. 학번하고 이름만 적어놓고, 그리고 답안지 뒤쪽에다가 저한테 편지를 씁니다. 저는 몇 학년 때부터 수학을 포기했고 수학을 한 게 황당했습니다. 안경공학과가 예전에 공부 잘하는 학과였는데 이렇게까지 요즘 학생 수를 못 채운다더니 이렇게까지 받는구나 싶고, 내가 안경사로서 안경공학과를 졸업한 사람과 같은 자부심이 사르르 무너져버리고 너무 속상했는데, 이분은 가리키는 교수님이 정말 뿌듯하겠다 싶어요. 한데 그분한테 먼저 정말 장하심대란 말씀 먼저 드리고 나머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초조해하지 마십시오.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먼저 얘기를 해볼까요? 제가 어렸을 때는 중국 무술영화, 정통 무술영화가 굉장히 유행했습니다. 물론 이소룡, 제가 어렸을 때 죽었죠. 이소룡 영화가, 브루스리 영화가 유행했던 것도 있지만, 이소룡은 되게 현대에서 미국에 가서 혹은 다 객지에 가서 이렇게 하는 그런 영화를 찍었고, 일본인들하고 싸우는 영화를 찍었고, 그러니까 되게 일제시대 영화나 아니면은 만주국을 세웠을 때 영화나 이런 식의 영화, 혹은 미국에 가서 미국인들과 이렇게 하는 영화를 찍었는데, 제가 얘기하는 정통 무협이라는 것은 아주 옛날에 당나라, 수나라, 청나라 이런 시절에 사부의 원수를 갖기 위해서 혹은 부모의 원수를 갖기 위해서 무술을 배워서 실력을 켜서 원수를 갚는 그런 영화를 많이 인기가 있었는데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소림사에 들어가서 무공을 연마하기 위해서 들어갔어요. 그러면은 그 사람은 아버지 어머니의 원수를 빨리 갚기 위해서
정말 마음이 초조하겠지만은 부엌일부터 하고 청소부터 하고 이러면서 그 무술을 배우기 전에 엄청 다른 일을 하고 체력을 키우고 체력을 다 키운 다음에 그 다음에 무술을 배웁니다.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어요. 지금 안경공학과를 다니시면서 공부를 열심히 하셔서 안경사 면허를 땄어요. 그 다음에 취업을 했다고 생각을 하자고요. 그래서 여러 명이 근무하는 안경원에 취업을 했다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은 1년차 이제 처음 취업하신 그 학생분은 1년차 선생님이 되시는 거고, 그 매장에 3년차 선생님, 5년차 선생님, 7년차 선생님 이런 식이 있다면은 1년차가 해야 될 안경원의 업무는 어느 걸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안경원의 업무. 청소도 해야 될 테고, 안경도 닦아야 되고, 진열되어 있는 안경도 똑바로 줄 맞춰서 놔야 될 테고, 시력 검사도 해야 되고, 그리고 시기능 검사도 뭐 시력 검사 말고 다른 검사도 할 일이 있을 거고요. 뭐 사위 검사도 해야 될 테고, 조제 가공도 해야 될 테고, 그리고서 뭐 손님한테 내드리고, 그리고 피팅을 해드리는 데 있을 테고요. 하다못해 뭐 고객 관리를 해서 문자를 입력하는 사람 하는 것도 해야 될 테고, 안경사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일 중에서 1년차 선생님이 해야 될 일이 있을 겁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일을 돌아가면서 같이 하겠지만은 그 중에 1년차 선생님이 주로 하셔야 될 일, 5년차 선생님이 하셔야 될 일, 7년차 선생님이 하셔야 될 일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아직 취업을 하지도 않으시고 안경사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내가 실습을 못해서 많이 안 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걱정은 이릅니다. 안경원에 취업을 하셔도, 면허를 딴 상황에서 취업을 하셔도 그 취업 새로 들어온 1년차 선생님한테 고객을 맡기는 것도 불안합니다. 고객한테 어떤 얘기를 할지 불안하면서, 나는 여기서 다른 손님을 상대하면서도 그 선생님이 상대하는 손님이 어떤 말씀을 드릴지 그 손님에게 계속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1년차 선생님께서는 면허를 따신 다음에 다른 선생님들은 이런 경우에 어떻게 말씀을 드리면서 고객분을 상대하는지, 시력 검사는 어떻게 하는지 그거를 많이 들으셔야 돼요. 그때부터 하시면 됩니다. 물론 학교에서 다 배워가지고 나온다는 게 가능하다면은 나쁘진 않겠죠. 근데 아마 안경원에 입사를 하면은 다시 배우셔야 될 거예요. 네. 안경원마다 시력 검사하는 타입이 있고요. 가장 좋은 방법은 어느 분이 하셔도 똑같은 시력 검사 방법으로 사장님한테 할 때는 되게 시력 검사를 자세히 하는 것 같고, 7년차, 5년차 선생님 할 때는 더 자세히 하는 것 같은데, 그보다 경력이 많거나 적거나, 이 사람한테 좀 대충 하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이 안 들게, 그 나머지 분들이 하신 것과 비슷한 검사 방법을 비슷하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습을 아주 많이 받고 아주 많이 잘 아시는 분이 오셔도 그 매장에 들어가면 처음부터 배우셔야 되는 면이 있을 겁니다. 5년차 선생님이 직장을 옮겨도 마찬가지일 테고요. 지금 도서실에서 책만 보는 게 맞는 것인지 모르겠다 하는데, 그런 말씀 하셨는데 책만 보시는 게 맞습니다. 실습 학교에서 남한테 떨어지지 않는 정도, 남들보다 잘하면 물론 좋고요. 그리고 이론은 학교 다닐 때 외에 공부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네. 현장에서 책을 보고 있는 시간이 그렇게 많이 주어지지도 않고, 책을 보면은 나쁘다고는 안 하겠죠. 네. 지금은 이론에 매진하시고, 실습을 남들보다 떨어지지 않을 정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메디메이트라는 학원이, 제가 그 학원을 가서 강의를 해본 건 아닌데, 다른 그 학원에서는 강의를 몇 번 했습니다. 아마 그 메디메이트를 만드신 분이 얘기가 들리긴, 저한테도 수업을 받으셨던 분이 그거를 차렸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그런 얘기가 맞는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저한테 수업을 받고 그걸 차리셨다면은, 저는 현장에서 강의를 할 때, 그 학원 강의를 할 때, 실습 이야기 거의 안 했습니다. 그냥 문제집, 안경사 면허시험 문제은행에 들어있는
그것을 풀기 위한 강의만 했었습니다. 지금 이 유튜브를 해서 하는 강의랑은 좀 많이 다르죠. 예, 그렇게 했었습니다. 아직은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요거 나머지 3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에 근시 마이너스 2.0 그리고 난시 마이너스 3.50 135축이신 분을 이렇게 AR이 나왔는데 난시를 어느 정도 넣고 검사를 하는 것도 괜찮나요? 라고 말씀하셨는데 넣고 검사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분한테 우리가 등가구명 공식으로 잘해서 최소 착란원이 망막에 도착하는 클로스 실린더를 이용한 시력 검사입니다. 클로스 실린더를 이용한 시력 검사에서 S가 아니군요. C군요. 죄송합니다. 실린더를 이용한 시력 검사에서 얘를 가지고서 우리가 등가구면 공식으로 최소 착란원이 망막에 유치한 상태에서 크로스 실린더로 난시축과 난시 그 도수를 찾는데요. 이거를 만약에 놓는다면 어떻게 1.75가 되니까 375 근시 375부터 검사를 한다고 얘기를 하면 되겠죠. 등가구면 공식에 따르면은요. 근데 이렇게 놓고서 하면은 난시를 안 넣고 마이너스 370원만 넣으면은 그게 가장 잘 보이는 눈이냐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그렇지 않은 사람이 커요. 잘 안 보이죠. 너무 많이 뿌옇죠. 근시 도수가 너무 과교정이 된 거죠. 거의 2배가 들어갔으니까요. 그러면은 요령이겠죠. 물론 요령이고 이게 교과서에 나와 있는 건 아닌데 AR 값을 어느 정도 믿고 그러니까 대략적인 난시축을 넣는 거죠. 난시축을 135도로 해서 한 1디옵터 정도 넣어서 여기서 한 300의 그러니까 등가구면 공식이라면은 뭐 등가 최소 총론원이 망막에 도착한 위치를 찾기 위해서 따로 검사를 하는 게 맞겠지만은 300에 마이너스 100 한 뭐 100 요 정도 요렇게 넣고서 원래는 조금 더 넣어야 되겠죠. 150이 있네. 300 한 25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100 이 정도 넣고서 이렇게 넣고 검사를 135축으로 해놓은 상태에서 크로스 실린더를 아이고 저기 나오지도 않네. 끝에가 안 나오네요. 제가 이걸 적을 줄 몰랐어요. 다시 이쪽에 적을게요. 한 325에 마이너스 100, 한 135도 이 정도 넣고서 크로스 실린더를 시작을 하다가 어느 정도 도수가 올라간 다음에 그래서 이분이 이 200에 350 이게 최종값이라고 한다면은 최종값이 이렇게 똑같이 나오진 않겠지만은요 어느 정도 들어가서 이게 이분이 좀 잘 보일 때 그때 난시축을 여기서부터 크로스 실린더에 원래 난시축을 먼저 찾고 그 다음에 난시 양을 잡는데 어느 정도 찾고서 이렇게 하는 게 오히려 나을 수도 있습니다. 375를 넣으면 너무 뿌옇게 보여 하시기 때문에 그런 면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보다 난시가 더 많은 경우 마이너스 4디옵터, 5디옵터 그러시는 분들도 되게 좀 그렇게 할 수 있고요. 시력 검사에 정답은 없습니다. 물론 교과서에 나와 있는 게 우리가 문제를 풀 때는 많이 맞겠지만은 교과서에 나온 대로만 써야지 정답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시력 검사라는 데 있어서는 난시를 어느 정도 놓고서 검사하다가 하는 게 오히려 검사를 정확하게 할 수도 있는 요령일 수도 있습니다. 그거를 많이 알려면은 좀 임상이 많아야 되겠죠. 자, 첫 번째는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느 정도 AR 값에 맞춰서 난시도수 조금 넣고 시력 검사를 시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라는 말씀 드립니다. 제가 그리고 이 카메라를 저 있는 쪽으로 틀어놓고서 이렇게 셀카 찍듯이 그렇게 해서 찍어서 저는 지금 제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니까 저한테 질문 주셨던 분 중에서 머리를 좀 내리고 찍어라. 고맙습니다. 제가 좀 이쁘게 나오기를 바라시나 봐요. 제가 이마가 굉장히 넓다고 하시면서 나이를 먹어서 벗어진 것이냐 어렸을 때부터 넓었냐 이런 거 질문하셨는데 어렸을 때부터 넓었습니다. 여기다 사진 제가 첨부시킬게요. 제 사진 한번 보세요. 네, 어렸을 때부터 넓었습니다. 예, 근데 조금 더 넓어지는 것 같긴 합니다. 원래 넓었는데 더 넓어져서 지금은 예전보다 더 넓습니다. 옛날엔 이렇게까지 넓진 않았는데 여하튼간에 감사합니다. 제가 카메라에 좀 이쁘게 나오기를 바라시고 머리카락을 좀 이렇게 내려라 라는 말씀
저 이게 머리가 그냥 간지러운 것 같아서 잘 못하겠어요. 여하튼간에 고맙습니다. 그런 지적도 좀 많이 해주십시오. 너무 고맙습니다. 자, 그 다음에 3프리즘 베이스업을 한쪽 눈에만 처방하는 경우도 있냐. 제가 처방 전에 3프리즘 오른쪽 눈에는 3프리즘 베이스업, 예를 들어서 OD OS인데 마이너스 300 마이너스 200 해놓고 64 해놓고 오른쪽엔 베이스업, 왼쪽엔 3프리즘 베이스업, 왼쪽엔 2프리즘 베이스인, 이런 식으로 처방을 해놓으면은 오른쪽에다가 1.5프리즘 베이스업을 걸고 왼쪽 눈에는 1프리즘 베이스 다운을 걸고, 그리고 오른쪽 눈에는 1프리즘 베이스인, 왼쪽 눈에 1프리즘 베이스인 해서 오른쪽 왼쪽을 프리즘 양을 주어진 것을 나눠서 처방합니다. 나눠서 조제 가공합니다. 그랬는데 그분 질문하신 선생님께서 물어보신 거는 3프리즘 베이스업을 한쪽 눈에 주는 것을 봤다. 그게 맞는 것이냐 물어보셨는데, 우리가 사위가 있고 사시가 있잖아요. 사위는 그러니까 일단 자, 먼저 오른쪽으로 주시를 하고 있을 때 왼쪽 눈이 베이스 뭐 이렇게 상사위가 있다면 올라가 있는 상태죠. 이렇게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분은 사위가 있다면은 얘를 끌어내려서 나란히 봅니다. 일단 힘을 줘서. 근데 사시라면 어떻습니까? 한쪽 눈으로 보면서 이쪽은 멀리 보고 있고 이쪽은 거의 시력을 죽이죠. 뇌에서 눈에서는 시정 부종의 한쪽을 막죠. 그래서 물체를 하나로 봐요. 둘로 겹쳐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쪽 눈은 돌아가 있는 상태죠. 이런 경우라면은, 혹은 시력이 이쪽 눈은 살아있는데, 주시하고 있는 눈은 살아있는데 옆으로 돌아간 눈은 완전히 죽은 상태라면은 한쪽 눈에만 프리즘을 걸어서 적어도 이미 한쪽 눈이 이렇게 올라가 있는 상태예요. 그럼 올라가 있는 눈을 내려와 있는 것으로 보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올라가 있는 눈을 내려온 것으로 보이게 하려면 프리즘을 걸어서 위에 있는 눈이 밑으로 이렇게 정상으로 와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해줄 수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양안시를 위한 처방이 아니라 적어도 남들에게 보일 때 눈이 한쪽으로 돌아간 것을 가려줄 수 있는 처방은 한쪽 눈에만 거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위라면은 이게 오른쪽 눈 왼쪽 눈 한 방향으로 이렇게 힘을 줘서 하나로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양쪽 눈에 나눠서 처방을 하는 게 당연히 맞고요. 당연히 맞고, 그렇지 않고 한쪽 눈이 이미 돌아가 있는 상태에서 이거를 이쪽으로 돌린다라고도 한쪽을 처방할 수 있죠. 한쪽은 보고 있고 한쪽은 돌아가 있다면은 한쪽 눈만 처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쪽 눈만 처방해서 적어도 남들한테 그 시력이 완전히 죽었다 하더라도 남들에게 보이기는 정위치에 눈이 있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 수가 있죠. 프리즘이라는 게 여러분 기억하시잖아요. 프리즘이라는 게 이렇게 있으면은 빛이 밑으로 꺾이죠. 기저 방향으로 꺾이고 상은 꺾인 것에 위로 올라가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한쪽 눈이 올라가 있다면은 프리즘 베이스 업을 걸면은 원래 눈의 위치보다 내려가게 있는 것으로 보이게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미용을 위해서 프리즘 처방을 하는 경우도 있고, 이 경우 한쪽만 프리즘을 걸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고 사위이신 분에게 한쪽 눈에만 프리즘 처방을 했다면은 잘못된 처방입니다. 잘못된 처방입니다. 이렇게 확실히 얘기하면은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을 텐데 라고 또 말씀하실 수 있는데, 잘못된 처방입니다. 그 다음에 매독수 검사, 그러니까 사위 검사할 때 매독수 간으로 검사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해달라 하셨는데, 어느 쪽을 뭐 주시하게 하느냐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자, 매독수 로드로 검사를 할 때 앞에다가 정강원을 줍니다. 정강원을 여기에 번쩍번쩍번쩍하는 정강원이 하나 걸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쪽 눈에는 아무것도 안 걸고 도수만 들어있겠죠. 이분이 뭐 굴절 이상이 있으시다면 한쪽 눈에 아무것도 없고 한쪽 눈에는 이렇게 이렇게 돼 있어서 이 점이
이렇게 길게 보이게 이렇게 하죠. 그러면은 어느 쪽이 더 잘 보이겠습니까? 아무래도 이쪽보다는 이쪽에 아무것도 안 올려서 이 정강원을 직접 보는 쪽이 훨씬 잘 보이겠죠. 그래서 제가 가렸다 뗐다를 여러 번 합니다 말씀드렸는데, 먼저 이렇게 대시고 여쭤보셔야 됩니다. 메독스 간이 걸려있는 쪽 눈을 남겨두고서, 자, 위아래로 선 보이세요? 네. 선 보이시죠? 그 선하고 점하고 선을 먼저 이분한테 주시를 시키고 보이는 걸 확정을 지은 다음에 하셔야 돼요. 두 개를 같이 열어보면은 사유가 있으신 분들 그게 좀 자주 그렇게 지내셔서 그런지 몰라도 한쪽 눈만 보고 나머지 한쪽에서 보는 시정보를 막는 경우가 많습니다. 간혹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리고서, 자, 왼쪽 눈에 걸거나 오른쪽 눈에 걸거나 상관없겠지만은 대개 오른쪽 눈에 이렇게 세로를 걸죠. 자, 세로를 건 상태에서, 자, 지금 위아래 선 보이세요? 그 선하고 점하고 선하고 점하고 겹쳤습니까? 아니면은 선의 오른쪽이나 선의 왼쪽에 점이 있습니까? 했을 때 선을 기준으로 해서 물어봐야 됩니다. 선이 보인 다음에 정강원을 보여줍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대강은 적어도 답변을 다 드린 거 아닐까요? 또 하나 여쭤보신 게 지금 딱 떠오르긴 하는데, 그거는 직접 책을 보고 공부를 하셨다면서요. 그것도 좋은 것 같아요. 답변을 늦게 드리니까 책을 보고 스스로 공부하셨다는데, 그게 더 기억에 남고 오래 정확하게 아시는 게 되지 않을까요? 자, 여러분, 질문 주시고 저 지적해 주신 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